자, 그리고 그 다음 기사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골 때리는 건데, 진짜 여러분들, 중국에서 SNS 인플루언서 13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한 여자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은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조직의 구성원이었던 거야. 야, 이거 들었어요? 야, 이 사건의 주인공은 중국의 정즈제제, 그러니까 오렌지 누나. 여러분, 들어봐. 야, 사진도 있어. 이뻐, 심지어. 야, 이 인플루언서 오렌지 누나라고 합니다. 닉네임이 오렌지 누나고 13만 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장무성이라고 합니다. 장무성이고 26살. 중국에서는 그냥 오렌지 누나. 여행, 일상, 먹방, 콘텐츠로 꽤 유명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뽀샵이지. 여러분, 당연히 방금 그건 뽀샵이고, 얘 나중에 잡혔을 때 찍힌 거 이렇게 찍혔다니까. 아이씨. 야, 얘가 원래는 이랬어. 원래는 이랬는데 애가 잡히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야. 여러분들, 인스타나 요즘 SNS에 나오는 여성분들의 이 사진들, 여러분들 동영상들까지도 믿으면 안 돼요. 요즘 그거 다 필터입니다. 동영상까지 필터가 되는 시대예요. 어떤 필터까지 되느냐, 네 얼굴을 네 얼굴 아닌 얼굴로 바꿔버리고요, 네가 아무리 돼지더라도 이렇게 몸매를 진짜 콜라병으로 만들어줘요. 리얼입니다. 그리고 엄청 자연스러워요. 그런 필터는요,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는 추세고, 심지어 여러분, 연예인들도 필터를 다 씁니다. 예를 들면 트와이스 같은 이런 탑급 한국 아이돌들, 여러분들 트와이스 정도면 필터를 왜 써?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필터 다 써요. 필터 다 써. 어떤 필터를 쓰냐? 아이돌들은 일단 얼굴 자체는 예쁘잖아. 어떤 필터 쓰냐? 얼굴을 한 사이즈 줄여버려. 이만했던 얼굴이 이렇게 보이게끔 얼굴 축소술 파는 그대로야. 얼굴 생김새는 그랬는데 얼굴을 요만큼 줄여버려. 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그 정도 얼굴 축소시키는 거 그건 양반이지. 야, 이 뭐야 이게? 이거 진짜 두 개 같이 보면 이 뭐야? 와, 진짜 한국 여들 뽀샵 너무 심하다 하는데 중국 애들한테는 안 돼요. 중국 애들이 일단 제일 심해. 그러니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인플루언서 오렌지 누나는 시아누크빌에 있는 남자친구 용형이라고 있었나봐. 룽크 뭐 이런 사람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대. 그래가지고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SNS 댓글로 13일 비행기로 중국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가족들도 팬들도 별 의심 없이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12일부터는 모든 연락이 끊겼대. 그리고 가족은 즉시 실종 신고를 했고 중국 대사관까지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거 인플루언서잖아. 중국에서 또 난리가 났어. 그런데 며칠 뒤에 캄보디아 경찰이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충격 그 자체. 뭐냐? 이 오렌지 누나가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조직의 내부자, 즉 가담자였다라는 겁니다. 걔는 거기 여행을 간 게 아니고 남자친구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뭐 하러 갔다? 출장 간 거야. 범죄 단지로. 캄보디아 경찰이 밝힌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사기 조직과 공모, 국경 간 인신매매 연루, 범죄 수익이 그녀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었고 조직적인 모집 및 중개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범죄 조직이 사람을 유인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오렌지 누나가 실제로 조직원 역할을 한 것도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13일 그녀를 체포를 했고 1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현지는 푸놈펜 바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범죄 조직에 가담했던 사건들이 많잖아. 잘 다뤄줬잖아요. 그 원래 캄보디아 쪽 거기도, 그리고 미얀마 거기도 그랬고, 거기 원래 막 4대 가문들 있었잖아. 그 진짜 범죄 단지 4대 가문들. 그 4대 가문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했어? 다 그 집 딸내미가 했잖아요.
다 그 집 딸내미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막 선한 영향력도 보면서 기부도 하면서 방송국에 나오면서 뭐 진짜 이미지 확 바꿔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미얀마로 오세요. 미얀마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미래를 책임져 드릴 겁니다. 와서 꿈을 꾸세요. 이러면서 거기서 막 청춘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걸로 중국 애들 다 꼬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 국경 넘어서 미얀마 도착하자마자 바로 애들 와가지고 그냥 다 잡아가지고 가둬버리고 그런 식으로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이 인플루언서도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이용한 거냐면 이 SNS라는 게 인플루언서라는 게 뭐냐 신뢰 기반 마케팅 도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팔로워가 10,000명이야.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사. 신뢰도가 좀 떨어지잖아. 하지만 나 구독자 수 팔로워가 100만 명이야 혹은 1000만 명이야 야 이거 진짜 좋아 이러면 뭔가 신뢰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특히 인플루언서들이 뭐 써봐라 뭐 좋다 뭐 팔아 뭐 사봐라 이런 거는 안 믿을 수 있는데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나와가지고 야 일자리 소개해줄게 여기 와서 일해라 이거는 너무 아니 설마 저 인플루언서가 나한테 일자리를 속일까? 제가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 바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 기반으로 내가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신뢰를 심어주면서 이제 사람을 속이고 유인하고 투자나 구직을 시키는데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 등장하는 그 용형이라는 사람 있잖아. 남자친구가 했던 실제로 사기 조직의 브로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이 사건이 난리 나가지고 중국 네티즌들이 이거 진짜냐고 야 아직도 이런 사람 있냐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옛날에 범죄 단지의 그 주요 범죄자들 다 잡아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서 사형 판결했거든. 뭐 그게 보여주기식이었던 뭐든 간에 그 범죄자를 다 잡아가지고 사형을 다 때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약간 지금 민심이 약간 잡히고 드디어 또 공산당이 또 이걸 해결했구나 이런 분위기인데 또 갑자기 인플루언서가 이런 사건이 터지나 아직도 있냐고. 막 그런 중국에서 지금 난리예요. 문제는 뭐냐 그 시아누쿠빌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데 일단 동남아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중심지로 유명하잖아요. 그 한국인도 여기 시아누쿠빌 거기서 이제 잡힌 거고 한국인들도 아직 거기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봐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살짝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누구를 노예화시키지 않고 그냥 합작해서 콜센터처럼 일을 한다? 그거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회사로 꾸밀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이런 제재가 있는 와중에도 몰래 합법 회사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자그마한 범죄 회사들은 아직 꽤 있다라는 거. 일단 중국 SNS 반응은 다들 하는 얘기가 인플루언서들 믿음 뚝 떨어진다. 인플루언서들 함부로 믿지 마라.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팬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냐. 유명세를 범죄에 써먹느냐. 막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분노하지. 중국은 그 문제가 굉장히 컸었잖아. 왜냐하면 주 피해자들이 중국인들이었어.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중국 밖에 나가가지고 중국 안에 있는 중국인들을 해외로 유인해서 등쳐먹는 시스템이잖아. 지금도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기사에서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남아 온라인 사기인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막대한 규모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시스템이 이래. 중국에서 사람 모집, 캄보디아에서 숙박 관리, 미얀마에서 감금 착취, 필리핀, 라오스에서 세탁 시스템화되어 있어. 이런 식의 거대한 범죄 생태계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플루언서는 이 오렌지 누나는 그 조각 중에 그냥 한 조각일 뿐, 한 피스. 골 때립니다. 그리고 요것도 얘기하자. 요것도 너무 웃겨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중국의 어디였냐? 중국深圳 신천에서 열린 제28회 국제 모델 대회 중국 총결선에서 우승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승자 보셨어요? 국제 모델 대회의 우승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국제 모델 야 국제 모델 대회 우승자야. 11월 16일 심천에서 열린 제28회 국제 모델 대회 중국 총결선에서 15번 참가자가 광동 여성 모델조 우승자로 상을 받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대혼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난리 났죠. 댓글은 바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중국 실제 댓글. 저 체형이 우승이라고? 중년 아줌마 체형인데? 누구 백이냐? 후원사가 밀어준 거냐? 저거 원래부터 우승자 내정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 심사위원들 점수 조작했냐? 저거 후원사가 관여한 거 아니냐? 과연 이 여자는 얼마나 대단한 여자일까?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기도 적당히 쳐야지. 만약에 나온 모델들이 다 이런 아줌마랑 비슷비슷한 모델들이야. 다 이 아줌마랑 뭔가 비슷비슷한 모델들이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 뒤에 모델들 서 있잖아. 상 못 받은 모델들. 딱 봐도 애들 몸매, 키 이런 것들 이 앞에 아줌마보다 훨씬 좋잖아. 그러니까 아니 예쁜 애들 따로 놔두고 저 아줌마한테 왜 이 우승상을 주냐 이거냐.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이 대회의 조직위원회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15번은 여성 모델조가 아니라 주부조의 우승자다. 그럼 주부조랑 청춘부 왜 같이 서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상패 전달 과정에서 행사 진행자가 잘못 준 것이다. 걔가 아닌데 걔한테 잘못 줬대. 뭔 소리야? 아니 시상하는 사람은 진행자는 눈이 없어? 야, 변명을 해도 참. 실제 여성 모델조 우승자는 37번 참가자였다. 후원사 개입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날 방지를 위해 절차는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오해다 착오다 뭐 잘못된 게 없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는 무슨 문제라고 보냐면, 국민들이 이게 크게 보면 이거야. 한 나라의 국민들이 발언의 자유가 없어졌을 때, 내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발언 자유가 있고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모이면 그 목소리들이 합쳐가지고 한 룰이 되거든. 근데 중국은 어떤 사회? 목소리를 못 내.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옛날부터 다 알아. 목소리를 내봤자 어차피 기득권들, 그 위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알아서 다 내정할 거고 결정할 거고 지들이 알아서 다 해먹는데 내가 이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나만 지키지. 공평한 투표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그 윗대가리들도 이제 점점 알거든. 얘네들도 발언권이 없고 얘네들이 뭐라고 짓거려봤자 아무 영향을 못 끼치는 걸 아니까, 야, 우리도 그냥 어차피 우리가 내정하는 거 지들도 다 아는데 쟤들이 무슨 목소리를 내겠어. 야, 우리가 알아서 하자. 그러면서 점점 윗대가리는 더 지멋대로 하고, 점점 그 밑에 사람들은 점점 더 자유를 잃게 되고, 이게 진짜 악순환이에요. 여러분들, 자유는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 발언하는 자유.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중국의 정치랑 관련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계속 댓글이 달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들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중국인들은 왜 안 믿냐? 과거에 이런 논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3년에 절강성 미스 비키니 대회에서도 우승자가 심사위원과의 친분설이 돌면서 연출 우승 논란이 있었고요. 2021년 충칭 모델 대회 미성년 참가자가 우승, 알고 보니 후원사의 홍보 모델이었고, 2019년 후남 미인 대회에서 전혀 다른 체형의 참가자가 우승,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고 대폭발이 난 적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는 너무 많이 일어났어, 그동안. 그래서 이제 중국 국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거지. 중국에서 무슨 미인 대회를 한다? 모델 대회를 한다? 그러면 투명성 부족한 거 당연하고, 후원사가 영향력 어마어마하게 발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내정설 무조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안 믿지. 그냥 보는 거지 뭐. 근데 이거는 너무 터무니가 없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델에 대한 미가 변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주부 모델이지. 주부 모델. 이건 아니지 이거. 주부 모델도 이 주부보다 참 이건 너무 심해. 사진들이 막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 사진만 봐도,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요 뒤에 황금색 옷 입고 있는 여자 보이죠?
그냥 딱 어깨 라인 쇄골 여기만 딱 봐도 이 앞에 있는 이 아줌마보다 한 100배는 예뻐. 100배가 뭐야? 1000배는 예뻐. 근데 이런 애가 뒤에 서 있고 이 앞에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이 모델 대회 우승을 받는다? 이건 진짜 그냥 국민들 농락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조롱이야. 조롱이야 그냥. 야 니들 어차피 말할 권리 없잖아.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뭔 불만을 가져. 그냥 이거 만들어준 대로 봐. 그냥 국민 조롱이야 이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미인 모델 대회 이러면 투명성 부족, 후원사 영향력, 내정설 반복 이런 이미지가 이미 깊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상패차고 누가 믿냐. 중국식 행정병명 또 나왔다. 시상식 진행자가 상패를 잘못 준다고 진행자는 눈이 없냐. 이건 뒤에 누가 밀어준 거냐. 뭐 이런 것들 바로바로 나오죠. 이 기사는 정말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어느 정도 비슷해야 얼추 예를 들어서 모델들이 막 경연 대회를 하다가 마지막에 2명 남았을 때 뭔가 비슷하게 예뻐. 정말 뭔가 비슷하게 예쁜데 한 명은 연줄이 있고 한 명은 연줄이 없다. 그럼 얘가 유력하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 그래 둘 다 비슷하게 예뻤어. 누구 고르기는 힘들었지만 뭐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제가 더 이뻤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무슨 아무튼 요런 기사들 제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